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종목세일즈에서 인사드립니다. 자, 아직까지는 날씨가 상당히 추운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급격하게 떨어진 날씨 때문에 많이들 고생하고 계시죠? 일단 증시만큼은 좀 더 봄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냉랭한 분위기가 연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오후장 어떤 시황이 있었는지 시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하루를 본다라면은 오늘 오전 11시 기점으로 해서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이 이벤트 때문에 장중 한때 등락이 좀 크게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자, 바로 11시에 발표되었던 중국의 GDP 성장 발표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우선은 시장에 대한 예상 컨센서스를 밑도는 결과가 나와서 장중 이런 불안감을 좀 키우기도 했습니다. 자, 일단 수치로 본다면 6.8%대 이 성장률을 보였는데 이것은 시장에 대한 예상치 6.9%보다는 밑도는 수치였고요. 그리고 전년비에 대해서 이 퍼센테이지를 본다면 사실 이 중국에 대한 정책으로 해서 바오7, 과거에는 바오8라고 했는데 지금은 바오6까지 7%대에서 밑도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국의 성장 둔화감이 시장에 대한 발목을 잡고 있다 생각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증시에 대한 등락도 상당히 컸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는 조금은 민감한 장이 연출되지 않았나 생각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증시는 이 최근에 악재의 연속 속에서 내성이 길러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를 계속해서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지수의 흐름들 차트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은 오늘의 하루를 좀 보신다면요. 지금 현재까지는 양봉의 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캔들의 이 하루를 본다라면은 장중에 아래꼬리가 크게 길어지기도 했는데요. 자, 일단 장중의 이 흐름들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중요한 이벤트가 11시에 앞두고 중국 증시가 열리는 이 30분 전부터 해서 시장에 대한 변수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11시 기점으로 해서 이벤트가 발표되고 난 다음에 시장에 대한 예상 컨센서스에서 떨어졌지만 어느 일부분 가격대에서 다시 한번 1900선을 회복하기 위해서 투자 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모습 자후반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하루는 다시 한번 최대한 시장을 선방했다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여전히 아직까지 수급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 대한 수급 불안감 또 떨쳐낼 수 있는 증시에 대한 모멘텀을 찾지 못한다면 종목에 대한 모멘텀을 찾아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종목 세일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이 어떤 종목에 대한 선정 이야기들을 건네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우선 투자 고지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송은 투자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의 각자의 투자에 참고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인피니트 헬스케어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 헬스케어 업종 중에서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이죠. 자, 일단 대중적인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헬스케어 종목군들을 바라볼 때는요, 이와 같은 이슈로 해서 끝까지 지고 가고 끝까지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헬스케어 앞으로도 고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이야기되고 있지만 좋은 때를 잡아가셔야 됩니다. 지금 이 주가 위치상 그리고 시장에 대한 주변 이야기가 헬스케어를 잡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의 배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인피니트 헬스케어에 어떤 강점이 있는지 투자 포인트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헬스케어를 잡아가기 위한 시장에 대한 배경이 필요합니다. 일단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주변의 미국 증시에도 지금 대선을 앞두고 상당히 정치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헬스케어, 특히 인피니트 헬스케어까지 우리가 눈을 돌릴 수 있을까? 자,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여야에 대한 또 이 야당에 대한 또 갈리면서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힐러리와 그리고 트럼프에 대한 입김이 상당히 깊어지고 있습니다. 친 오바마 성향의 힐러리와 반 오바마 성향의 트럼프가 있는데 이 두 의원들이 모두 다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최근에 난무하는
막말을 통해서 트럼프의 인기가 솟기도 했는데요. 자, 일단 최근에 다시 한번 힐러리 쪽에서도 이 시장에 대한 오바마에 대한 정책이 유효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오바마를 생각해 본다라면 오바마의 가장 큰 정책이란다면은 오바마 케어가 되지 않을까. 자, 바로 어제도 이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 일단 계속해서 이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 의료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이 시사가 되었습니다. 자, 의료법에 대한 개혁도 나타나고 또 보다 더 앞으로 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질을 높이기 위해서 헬스케어 업종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요. 미 증시를 좀 기대하고 헬스케어 업종을 본다라면은 2016년이 시작이 되고 난 다음에 헬스케어 업종군들이 모두 다 급락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이 차익 매물이 출회되기도 했는데 지금 다시 한번 낙폭과대해서 헬스케어 업종군들이 미 증시에서도 상당히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의 입으로 해서 계속해서 헬스케어 업종이 앞으로도 정책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것이 우리나라까지 입김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헬스케어 업종군들을 바라보셔야 되겠고요. 자, 미국의 이야기로만 해서 헬스케어 업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서도 헬스케어 업종을 필요로 하고 있고 정부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계속된 자료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 헬스케어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또 드렸지만은 과연 왜 헬스케어가 필요한지 이와 같은 도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이 병의원을 방문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라든지 만성 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 반복된 이 걸음걸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축소하고 간소하기 위해서 원격 진료에 대한 서비스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라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원격 진료가 최종의 목표인데 원격 진료를 하기 위해서 자가 진단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 의료 서비스 정보화를 이 IT화 바꾸는 것들을 이 헬스케어 업종군들 이 IT 기업들이 또 이런 것들을 케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일단은 통찰적인 이 흐름들을 좀 보여드리기도 했는데요. 보다 더 자세한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회가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생기는 일이기 때문에 이 헬스케어 업종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필요에 의해서 나타나는 산업이고 필요에 의해서 성장하는 산업입니다. 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해서 이 원격 진료로 필요로 하는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물론 이제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이 사회적인 배경 때문에 필요로 하는 산업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본다면요. 이 전 세계적으로 언제부턴가 이 고령화에 대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65세 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고 고령화 지수가 상당히 이걸 앞질러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뭐 흔히 유행가처럼 나타나고 있는 100세 인생, 100세 시대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필요로 위한 헬스케어 산업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헬스케어 업종군들은 꾸준하게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그 시기를 마디마디를 찾아가는 것이 주변의 시장 분위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정치인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 나왔고 우리나라에서도 정부 정책이 더해지면서 이와 같은 시한 배경 지금은 봐야 할 때가 또 한번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자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과연 얼마만큼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고 있느냐? 일단 1980년대부터 해서 앞으로 미래를 예측해 본다면 하단에 보이시는 것이 65세 이상의 도표입니다. 막대 그래프를 한눈에 보아도 계속해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65세 이상 인구의 부분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다른 이 연령층 대비해서 증가폭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령화 사회가 직면해 있다라고 보시면 딱 되겠죠. 자, 이 때문에 우리나라도 분명히 필요한 산업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자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와 같은 이 도표가 말해주듯이 원격 진료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위한 헬스케어 기업들이 살아날 수밖에 없다는 배경인데 자, 헬스케어를 필요로 하는 원격 진료를 필요로 하는 이 대상자는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계속해서 이 고령화가 된다면 노인층이 늘어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생겨나는 만성질환 환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고질적인 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혈압과 당뇨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일단 고혈압과 당뇨 환자들은 대부분 똑같은 약과 똑같은 방식으로 정기적으로 약을 타가야 되는데 이것들이 사실은 이 노인 인구층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찾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간단하게 자가 진단과 자가 상담을 통해서 이와 같은 약을 원격적으로 진료로 받고 또 통할 수 있는 그러니까 통원에 대한 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원격 진료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자, 또한 이 하단에 보시면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앞으로도 계속해서 복지 사회를 이룬다라면은 이와 같은 원격 진료 서비스, 또 원격 진료를 위한 헬스케어 기업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상태이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이 병 진료를 진단하는데 병의원에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지역에서도 계속해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원격 진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단에서 보시면 말 못할 사정의 가정폭력이라든지 성폭력 피해자들도 필요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원격 진료를 통해서 진료받을 수 있는 환자의 계층이 상당히 넓고 필요에 의해서 복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들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시겠죠? 앞으로도 충분히 구현될 수 있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헬스케어 산업이 중요한데 헬스케어 산업들이 어떤 기업을 통해서 어떤 과정의 이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느냐? 자, 우선은 내가 바로 의사 앞에서 진단할 수 있는 의사 앞에서 찾아가서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이 절차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화상으로 의사와 대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래서 자가 진단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어떤 이 자료를 증빙하면서 나에 대한 상태를 보여야 하기 때문에 영상 자료라든지 그 밖에 자가 진단에 대한 자료를 정보화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오늘 제가 소개하는 인피니트 헬스케어가 바로 이 분야 쪽에서 필요로 해서 꼭 필요할 수밖에 없는 산업 중에 하나이다. 그런 기술 중에 하나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그런 자가 인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는다든가 혹은 약을 탄다든가 아니면 의료의 서비스를 받는 것인데, 자, 이 안에서 꼭 필요한 단계의 인피니트 헬스케어가 있다라는 것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도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인피니트 헬스케어가 좀 더 매력적인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모든 다양한 계층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헬스케어가 보급이 되면 좋겠지만은 우선적으로 헬스케어 원격 진료가 보급되어 있는 것이 좀 큰 단위에서 작은 단위로 가야겠죠. 자, 우리가 보면은 대형 병원과 종합병원 그리고 동네 병의원까지 단계별로 나뉘었을 때 가장 먼저 시행이 된다라면 좀 더 큰 종합병원 대학병원에서 먼저 이루어지겠죠. 자, 물론 전 이 계층을 아우르는 비트컴퓨터에 대한 매력도 있지만 가장 먼저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인피니트 헬스케어, 대형 병원, 종합병원 위주로 해서 이와 같은 영상 정보 시스템이 진입된다.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가장 먼저 시행되는 곳이 인피니트 헬스케어가 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자, 이와 같이 본다라면 헬스케어 기업 중에서 인피니트 헬스케어 꼭 필요한 기업 중 하나입니다. 자, 인피니트 헬스케어가 과연 어떤 것을 하는지 이 주요 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MRI라든지 CT 촬영을 통해서 받아지는 결과물이죠. 자, 이것이 병원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핸드폰 혹은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도 이런 정보를 나눌 수 있다는 그런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솔루션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인피니트 헬스케어이고요. 좀 더 이야기를 드린다면 의료 영상 전장 전송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배경이 됐고 이와 같은 산업을 하고 있고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인피니트 헬스케어 최선호주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다음 자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피니트 헬스케어 기업도 좋고 또 주변의 상황도 더 좋습니다. 자, 지난 2015년 10월 30일자 뉴스 기사인데요. 자, 인피니트 헬스케어가 진행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원천 기술에 대한 산업이 우리나라 미래부에서 국제과제로 선정되었다. 자, 나라에서 인정하고 있는 산업이고 나라에서 키우겠다라는 육성하는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계속해서 원격 진료라든지 의료법 개혁 그리고 계속해서 복지에 대한 부분들이 서비스 향상이 된다라면은 인피니트 헬스케어 이미 나라에서 지정한 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큰 탄력을 보일 수 있다라는 반증되는 자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자료도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이 인피니트 헬스케어가 가장 가까이에서 또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시장에 대한 모멘텀을 찾기 어렵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모멘텀을 직접 찾아가야 되는데, 자, 올해 가장 첫 번째로 나타냈던 모멘텀이 바로 이 CES 효과가 아니었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어려울 때 이 삼성전자라든지 주요 IT 회사에 대한 이 발전 속도를 봐야 되는데, CES는 끝났지만은 이 다음 MWC라든지 이와 같은 모바일 기기에 대한 선전되면서 또 새롭게 삼성전자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제품 출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뿐만 아니라 애플에서도 이런 경쟁을 나누고 있는데요. 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S7과 아이폰 7에 대한 이 또 새로운 신제품 경쟁이 되는데, 자, 인피니트 헬스케어는 이 삼성의 갤럭시 S7 이 부분 안에서 좀 수혜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갤럭시 시리즈를 한다면요, 애플과 차별화를 둔다는 것 중에 하나가 헬스케어 이 솔루션인데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갤럭시 시리즈 사용하시다 보면은 헬스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애플과 차별화를 두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 안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 갤럭시 S7 쪽에 이런 헬스케어 이 솔루션이 탑재될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피니티 헬스케어가 당장 2월달, 3월달에 좀 더 호재적인 부분들을 받지 않을까라는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갤럭시 S7이 요번에 2월달과 3월달 사이에 글로벌 전체적으로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우선 2월 달에는 성능과 디자인에 대한 부분들이 공개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3월 달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에서는 이 갤럭시 S7에 대한 수혜주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안에서 탑재된 애플과의 차이점, 차별화, 이 헬스케어 기능에 대한 부분들 당연히 인피니티 헬스케어가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헬스케어 기업들을 바라보셔야 되겠고요. 이 때문에 헬스케어 기업들 안에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이고요. 인피니티 헬스케어 충분히 여러분들이 사야 할 이유 이해되셨죠? 자, 그럼 어떻게 사야 하면 좋을지 매매 전략 주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위치상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가격대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이 인피니티 헬스케어 매수가는요. 9,400원에서 9,700원 사이 밴드라면 충분히 매수 전략 가능하다. 자, 그리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11,500원까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시세가 분출한다면 그 이상의 2차 목표가도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우선 1차적인 목표가 달성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주가의 흐름들이 조금은 부진하다란다면 8,900원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가격대까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다 더 자세한 매매 전략 주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현재 지금 장중 시간대에 9,580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장 초반대 큰 시세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자, 우선은 자리의 위치상 이제는 돌아갈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인피니티 헬스케어는 지난해 고점을 형성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의 이 규칙을 가지면서 하향 추세를 만들어냈는데요. 오늘 처음 이 하향 추세를 벗겨내기 위한 장대 양봉이 연출되었고 새로운 거래량이 유입되면서 시장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받아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인 테마주라든가 혹은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과 같은 하단 지지가 나온다라면은 매수에 대한 매력이 높아질 수 있다. 그리고 2월달, 3월달 갤럭시 시리즈에 대한 호재를 기다리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가격대가 매수 편입이 된다면은 1차적으로 제시한 가격대가 11,500원입니다. 자, 이 가격대는 이전에 한번 고점을 형성했던 매물벽이 형성되었던 가격인데요. 1차적으로 통과가 된다면은 신고가 형태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주가의 추세를 지켜보자. 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모멘텀을 찾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모멘텀 찾기 어렵다. 제가 또 오프라인 강연회를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자,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네, 경주에서 합니다. 자, 많은 분들 이 자리에 꼭 오셔야지만 이제 시작하는 2016년의 시장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건네드리지만 종목에 대한 깊이를 드립니다. 자, 꼭 현장에 오셔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들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인피니티 헬스케어를 소개를 드렸는데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아직까지는 어렵습니다. 종목에 대한 깊이를 찾아가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 앞으로도 종목에 대한 얘기들 꼭 집중하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잠시 후에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종목 상담을 하기 위한 방송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